2019년 놀라운 작품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네 자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영화 작은 아씨들입니다. 작품은 개봉과 함께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영화 작은 아씨들은 1860년대 출간된 동명의 소설 작은 아씨들을 원작으로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소설 작은 아씨들은 출간과 함께 큰 사랑을 받았고 2019년 영화화되기 전에도 이미 3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심지어 영화화된 새 작품들 모두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았으며 출연한 배우들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째서 이토록 작은 아씨들에 매료되는 걸까요? 작은 아씨들이 가진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원작자 루이자 메이 올컷은 고난이 많았기에 즐거운 이야기를 쓴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의 바탕이 된 실존 인물들의 삶과 캐스팅 비하인드, 그리고 아기자기하고도 달콤 풋풋했던 제작 비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se of finding community and family, even that's not blood, is a big theme in the book. And all of these wonderful men, I try to allow them to be in this kind of imagined egalitarian relationships with these women, which Louise May Alcott wrote in the book, but were not necessarily true of the relationships she saw around her. They were idealized. And I think Laurie is one of the first great feminist allies. 어쩌면 이 남자를 보기 위해 영화를 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네, 티모시 샬라메죠. 티모시 샬라메는 네 자매의 절친한 친구이자 영혼의 단짝이 되는 캐릭터 로리를 연기했는데요. 그레타 거익 감독이 처음 티모시 샬라메를 알게 된 계기는 한 연극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처음 알게 됐는데 어리지만 작품의 열정이 엄청난 기술적이지만 즉흥적인 성질도 가진 면면에 호감이 갔다고 하네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너무나도 똑똑하고 착해 보여 끌렸다고 합니다. 곧 그레타 거익 감독은 자신의 첫 장편 영화 레이디 버드의 남자 주인공을 연기할 배우로 티모시 샬라메를 캐스팅했고 주인공인 시얼샤 로넌과의 찰떡호흡을 인상적으로 지켜봤다고 하네요. 몇 년 뒤 그레타 거익 감독은 작은 아씨들 감독으로 고용됐고 조를 연기할 배우로 시얼샤 로넌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조의 단짝 친구인 로리를 연기할 배우로 티모시 샬라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감독은 티모시의 능력있고 똑똑한 반면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즉 마냥 멋지기만 한 것은 아닌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로리 또한 그러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마침 실연의 상처를 입은 티모시 샬라메야말로 로리를 탁월하게 연기해줄 거라 믿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티모시 샬라메는 작은 아씨들에 캐스팅되기 전까지는 작품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레타 거익 감독이 보내준 스크립트를 통해 작은 아씨들의 관심을 가지게 됐고 스크립트를 읽은 뒤 바로 책을 읽으며 작품에 깊이 빠졌다고 하네요. Laurie can compliment them, but not in a traditional, boisterous, assertive, masculine way. His grace in their lives has less to do with direct aid or advice and more to do with his presence and the gratitude they have for him as their friend. What Timothy did with him is just so magical. He is kind of the twin of Joe in a way, but gender flipped. And the delight he takes in getting a passport into that world is such a joy to watch. Just because my dreams are different than yours doesn't mean they're unimportant. If there were a line I would pull out to say why I really wanted to play Meg, it would be that line. It really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re is no one way to be a strong woman or to be a feminist. 원작 속 매그는 다른 자매들과 달리 결혼도 하고 싶어하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합니다. 허영심도 어느 정도 있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난을 대단히 싫어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런 캐릭터의 특징 때문일까요? 원작을 읽은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캐스팅 소식을 듣고 엠마 왓슨은 매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엠마 왓슨의 똑부러지고 지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주인공 조에 가깝다고 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이 매그를 연기할 배우로 처음 캐스팅한 인물은 엠마 왓슨이 아닌 엠마 스톤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엠마 스톤은 더 페이보릿, 여왕의 여자 홍보 일정 때문에 아쉽게 작품에서 하차해야 했고 그런 엠마 스톤의 빈자리를 엠마 왓슨이 채웠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엠마를 엠마로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엠마가 거절한 작품을 엠마가 수락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처음 감독이 캐스팅하려 했던 배우는 엠마 왓슨이었지만 엠마 왓슨이 미녀와 야수 일정 때문에 출연을 고사하자 엠마 스톤이 라라랜드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네요. 두 엠마의 인연은 여러모로 끈끈해 보입니다. 그레타 거윅이 감독으로 고용된 뒤
처음 캐스팅한 인물은 주인공 조를 연기한 시얼샤 로넌도 아닌 소녀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티모시 샬라메도 아닌 대배우 메릴 스트립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메릴 스트립을 제일 먼저 캐스팅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메릴 스트립이 출연하겠다고 결정하면 다른 배우들을 섭외하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And with my idols. I was with Meryl last week on a carriage. When does that happen? It's an amazing pinch me moment when you get to work with your legends. Aunt March is someone who really represents the truth about money. She's, I guess, the villain of the piece, and yet, to me, she was someone who had a sort of a clear-eyed view of a woman's option. Well, so the only way to be an unmarried woman is to be rich? Yes. And it's not an unrealistic view. It's just, she was a little hard-ass about it. 그레타 거익 감독은 메릴 스트립을 여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메릴 스트립이 작은 아씨들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작품이 가진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메릴 스트립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ittle Women is a seminal work in the lives of most women of my generation, the generation before me, the generation after. And a lot of it is because there was nothing else like it. There was no other book that focused on young women coming of age. 또한 메릴 스트립은 감독이 그레타 거익이라는 점도 좋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씨들이 지금 이 시대에 환영받는 이유는 각본의 연출까지 모두 맡은 그레타 거익이라는 여성이 있어 가능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메릴 스트립은 그레타 거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영화를 지금의 젊은 여성 이야기로 만들었다 고 표현하며 그레타 거익이 다룬 영화 속 소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reta has said that this film is about women, money, and art, and how women negotiate that, especially in a world where they are coming up short in the transaction. And she was very interested in subverting that. I think one of the hardest challenges with Jo has been sort of not making her too boyish. If anything, I think she's more similar to girls that you would see in this day and age. I think she's more modern. 그레타 거익 감독은 2018년 영화 레이디 버드를 통해 시얼샤 로넌과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얼샤 로넌은 작품 속 주인공 크리스틴을 탁월하게 연기했고 작품은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여우주연상, 작품상 등 무려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죠. 레이디 버드를 통해 그레타 거익 감독은 소위 떠오르는 감독이 되었고 얼마 후 작은 아씨들 감독으로 고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얼샤 로넌은 혹시 내가 조를 연기할 수 없을까 생각했고 레이디 버드 시상식장에서 만난 그레타 거익 감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I know you're doing Little Women and I know Jo is going to be in it and I think I should be Jo. I'm just going to let you know that that's how I feel about it, whatever. 하지만 그레타 거익 감독은 시얼샤 로넌의 당찬 제안에 담담하게 생각해볼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1-2주 지났을 무렵 시얼샤 로넌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조를 맡아달라고 쓰인 그레타 거익 감독의 메일이었죠. 시얼샤 로넌은 원래 작품이나 배역에 큰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원하는 배역이 있더라도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작은 아씨들의 조는 꼭 연기하고 싶었기에 그렇듯 자신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Taking on the role of Jo March has been a bit of a dream come true. Because it is so iconic. 시얼샤 로넌은 그레타 거익 감독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와 다시 한번 함께했고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편안함과 발전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레이디 버드 때보다 연출에 여유가 생긴 그레타 거익을 보며 자신 또한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When you watch Greta watch a monitor and she's looking at her actors do a scene, it's like she's at Disney World or something. She's just so in it and so happy and enthusiastic about her actors. And that keeps you going as well. Like when you've been doing a 15-hour day, you know that the director's like, but we're making a movie and you're all so good in it. Like for her to have that enthusiasm, you really sort of feed off it. So. 레이디 버드 때부터 절친이 된 티모시 샬라메와 작품에서도 절친을 연기하며 서로 많은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The way Jo and Laurie are in Little Women is the way Timothy and I are in real life. I hit him a lot. I try and mess up his hair, which he doesn't like. You know, even when we did Lady Bird, we were very comfortable around each other. And we're both different actors, I feel like. I like someone to go, this is the goal, and I'll go, right. Okay, that's where I need to get to. Whereas Timothy will go over here and he'll go over there. And it's very exciting to work with someone who is just trying different things from take to take. 시얼샤 로넌의 혼이 담긴 연기는 개봉과 함께 극찬을 받았고 I just feel like
women, they have minds and they have souls as well as just hearts, and they've got ambition and they've got talent as well as just beauty. And I'm so sick of people saying that love is just all a woman is fit for. I'm so sick of it. But I'm so lonely. 작품을 통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우주연상 후보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I kind of always wanted to find with each of the characters like the rub that goes the other direction. And for Jo, despite her brashness, that she has this penetrating loneliness in the center of her. And then there's Amy, who I think she always gets shortchanged. But Amy is incredibly clear-eyed about what the world is. And she's going to figure out how to be a success one way or another. 플로렌스 퓨는 막내 에이미를 연기했습니다. 에이미 캐릭터는 평이 분분한데요. 조와 이어질 줄 알았던 로리가 마지막에는 에이미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We actually had a family and friends screening last night, and all of my friends that have been so supportive throughout the years all came, so it was really lovely to give it to them. And they all came out, boys and girls, all came out like, what did you do? 저는 지난 세 편의 작은 아씨들은 보지 않았지만 플로렌스 퓨에 의하면 이번 2019년작 작은 아씨들이 다른 작품들보다 에이미에 대해 보다 깊이 다뤘다고 합니다. Amy is usually known as the spoiled youngster of the storyline. However, Greta's done it in a better way. She's incredibly passionate about either being the best version of herself as an artist or she won't do it at all. You really get to see her brilliance and her sensitive side. She's quite a feisty character to play. 그레타 거익 감독이 플로렌스 퓨를 캐스팅한 과정은 의외로 대단히 단순했다고 합니다. 바로 플로렌스 퓨의 사진만 보고 에이미를 떠올렸다고 하네요. I've been trying to figure out which headshot that was and if I look like Amy. Yeah, like super fussy. 그레타 거익 감독과 플로렌스 퓨가 말하듯 에이미는 버릇없는 막내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에이미는 화가가 되기 위해 야망을 품고 유럽에 유학까지 가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낀 뒤 단호하게 꿈을 포기합니다. When do you begin your great work of art, Rafaela? Never. I'm a failure. I want to be great or nothing. Talent isn't genius. And no amount of energy can make it so. 또 한편으로는 짝사랑하던 남자가 자신에게 고백하려 하자 온 마음을 다해 고백을 거부하죠. You're being mean. Stop. I have been second to Jo my whole life in everything. And I will not be the person you settle for just because you cannot have her. I won't, not when I've spent my entire life loving you. 꿈이 많은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매서운 캐릭터를 플로렌스 퓨는 자연스럽게 소화했고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플로렌스 퓨를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트콤 프렌즈의 작은 아씨들 관련 에피소드가 그려진 적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조이와 레이첼은 샤이닝과 작은 아씨들 책을 서로 바꿔 읽는데요. 조이가 책에 푹 빠져드니 장난기가 발동한 레이첼은 조이에게 베스가 곧 죽는다고 스포일러합니다. 크게 충격받은 조이는 차마 이야기를 끝까지 읽을 수 없어 결국 책을 냉장고에 봉인하죠. 영화만 보신 분들은 소녀들의 나이가 다소 애매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작 소설에는 캐릭터들의 나이가 명확하게 표기되는데요. 소녀들이 처음 등장할 때 매그는 16살, 조는 15살, 베스는 13살, 에이미는 무려 12살입니다. 특히 에이미의 경우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 꼬꼬마라 아무래도 다른 자매들에 비해 버릇없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일삼죠. 원작 소설을 애정하는 몇몇 팬들은 당시 24~25살이던 플로렌스 퓨가 12살 꼬꼬마를 연기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소설 속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이 마치 아기를 가지고 한 것처럼 표현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화를 보고 궁금증을 품은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일까? 라고요. 로리가 처음 고백했을 때 조는 로리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실연의 상처로 괴로워하던 로리는 얼마 후 유럽에서 에이미와 만나고 에이미에게 새롭게 사랑을 고백하죠. 로리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에이미는 그런 로리를 받아들이고 같은 시각 외로움에 괴로워하던 조는 내가 너무 빨리 로리의 고백을 거절했나 안타까워하며 이번에는 먼저 로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얼마 후 로리로부터 에이미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이지만 로리를 향했던 마음을 조용히 묻어버리죠. 영화만 보신 분들은 어쩌면 조와 로리가 타이밍만 맞았더라면 이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리가 조를 대신할 사람으로 에이미를 골랐다고 짐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원작의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 내외 영화에 압축하다 보니 영화 속 캐릭터의 감정은 원작 속 캐릭터보다 다소 급하게 바꾸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원작에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조는 정말로 로리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고 로리는 에이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원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리는 실현당한 뒤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이미를 만나죠. 에이미는 영화에서 그린 것과 달리 로리에게 오빠 이상의 관심이 없습니다. 에이미는 유럽에서 로리를 만났을 때 로리가 조에게 고백했던 사실 그리고 실현당한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다만 로리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남자다워졌다고 느끼죠. 그리고 로리에게 처음으로 이성적 호감을 품습니다. 로리 또한 오랜만에 만난 에이미가 꼬꼬마 때와 달리 숙녀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말괄량이 조와 다르게 꿈일 줄 알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에이미를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의 감정은 이성적인 단계로 진전되지 않는데요. 화가를 꿈꾸며 부지런하게 매일을 보내는 에이미에게 있어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는 로리는 그야말로 한심해 보이고 에이미는 친오빠를 대하듯 로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렇게 로리는 에이미에게 쓴소리를 들은 뒤 자신의 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좌절하는 과정을 맛보며 자신이 점차 조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한편 에이미는 돈보다 마음을 보는 로리와 대화하며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돈을 선택하려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로리보다도 부자인 프레드와 결혼하려던 계획을 고이 접습니다. 그리고 로리에게는 프레드가 이집트로 떠났다고만 전하죠.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담담하게 흐르는데요. 그러던 중 베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타지에서 베스를 향한 그리움을 서로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됩니다. 조는 로리와 에이미가 약혼했다는 소식에 다소 놀라지만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합니다.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하죠. 로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리는 에이미와의 결혼에 크게 만족하고 이후 조가 프리드리히와 썸을 탈 때도 두 사람이 얼른 행복한 결혼을 맡길 진심으로 기원하죠. 어쩌면 사랑 이야기만 두고 보면 소설보다 영화가 더 격하고 흥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작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곧 만들 새로운 채널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case to be made for the fact that their best friendship would lead into a great married life, but then an argument can equally be made about the exact opposite, which is what Joe communicates to Laurie in that failed proposal scene. I'm happy as I am. I love my liberty too well to be in any hurry to give it up. 작은 아씨들은 여성 작가가 쓴 이야기를 원작으로 두고 여성 감독과 여성 제작자, 여성 배우들이 똘똘 뭉쳐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페미니즘 영화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감독은 작은 아씨들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덧붙였죠. 감독은 작품 속 여성 캐릭터들에 집중하듯 남성 캐릭터에도 집중했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감독은 루이자 메이 올컷이 지녔던 남성성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작품에 그대로 옮겼다고 하네요. 로리와 조의 의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레타 거윅 감독은 조와 로리가 쌍둥이와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의상 디자이너 제클린 듀런은 그런 감독의 뜻을 담아 로리와 조가 서로 옷을 바꿔 입도록 설정했습니다. They're kind of androgynous creatures. And actually, Jacqueline had them trade clothes the whole movie. So they're always wearing each other's clothes. Like the scene where Joe offhandedly gives him her ring, he's wearing a yellow vest, which then she's wearing when they're on the hillside and he proposes to her. There's things like that all over the movie because I just wanted them to seem like they were one and the same.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재해석은 클래식을 모던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작 작가가 가지고 있던 진취적인 사상이 다시 한번 살아나 현대에 빛을 발한 것이죠. What's very moving about it is it's feminist. It's a feminism that makes the world better for men as well. And I love the male characters in Little Women, and I also love the men who came to play these characters in our movie. I find it very moving the way they were literally there to support these women. And I think her book imagined that more egalitarian relationship. 소설 작은 아씨들을 쓴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은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에 있는 오처드 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루이자의 아버지는 초월주의 철학자였고 다른 초월주의 철학자들과도 가깝게 지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인물로 마거리 풀러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옆집에는 사상가 나다니엘 호손이 살았다고 하죠. 가족과 유대감이 깊었던 이들은 가족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루이자 메이 올컷은 그런 아버지와 손님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So this family was surrounded by amazing writers and thinkers.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올컷 가족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200년 이상 된 집을 사달라는 것이었죠. 올컷 가족은 기꺼이 친구의 간청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200년 이상 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은 페인트를 칠하고 도배를 했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베스는 때때로 집을 드나들며 자매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기뻐하며 바라봤다고 하네요. 베스가 죽은 뒤 가족은 오처드 하우스로 이사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둘째 루이자를 위해 책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여자들이 글을 쓰는 것을 부적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편지 등은 쓸 수 있었지만 전문적인 글쓰기는 권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몇몇 의사들은 글을 쓰는 뇌활동은 여성의 건강을 망친다고 믿었다고 하죠. 하지만 루이자의 부모님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딸의 집필을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특히 루이자의 어머니는 전문적인 글을 쓰려는 루이자에게 펜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적은 쪽지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순수한 시적 열정에 휩싸였을 때 이 펜이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의 루이자 메이 올컷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에게 다르게 생각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작은 아씨들 속 캐릭터들은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가족을 모티브로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매그는 장녀 애나이며 둘째 조는 루이자 메이 올컷 자신이라고 합니다. 조가 글쓰기로 돈을 벌었듯 루이자도 대문호가 되었죠. 셋째 베스는 셋째 엘리자베스로 유일하게 실제 이름과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는 루이자가 베스를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좀 더 가까이에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설정한 거라고 하네요. 가족들은 베스를 천사라고 불렀고 루이자는 작품에서도 베스를 천사 같은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에이미는 막내 에비게일 메이 올컷의 이름 중 중간 이름 메이를 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 에이미와 마찬가지로 에비게일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오처드 하우스 곳곳에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루이자 메이 올컷은 유명 작가가 된 뒤 재능이 있는 막내를 유럽으로 유학 보내기도 했습니다. We spent time at Louisa May Alcott's house in Concord, and the thing that struck both of us, her sister, who was a painter, drew all over the walls and painted all over the walls and painted on the windowsills. And when we saw that, we thought, well, we know exactly who that family is. That's the weird hippie family who lets their kids like paint on the wall. 그렇듯 작품에는 가족의 실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영화 속 조는 간호사로 참전하고 싶다고 자매들에게 말하는데요. 루이자 메이 올컷은 실제로 북군 간호사로 참전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소설에 녹이지 못한 것은 당시 여자가 간호사로 참전하는 것이 결코 장려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루이자 메이 올컷은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죠. 아버지 또한 소설에서는 대단히 자애롭고 포근한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실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아버지 에이머스 브론슨 올컷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생계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동은 오롯이 어머니가 도맡아 했다고 하네요. 루이자 메이 올컷이 글을 쓴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가게에 도움이 되길 바라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조와 달리 루이자 메이 올컷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네요. 작가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제작비 4천만 달러를 들여 전세계 약 2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흥행이었죠. 작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흥행은 물론 크게 호평받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영화 사이트 로튼토마토를 살펴보면 신선도 지수가 무려 95%, 관객 지수도 92%에 이릅니다. Little Women has been something that's been part of who I am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There was never a time when I didn't know who Jo March was, and she was always my girl. She was my literary character. She was the person I wanted to be, and I loved her. And so when I heard that they were going to make the movie, I went into Sony and I said, you have to hire me because I'm the only one who can do this justice, and I have a very specific idea of what it's about. 그레타 거익 감독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작품을 맡게 됐고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각색과 촬영 작업에 임했습니다. 동시에 작품이 클래식으로 남는 것이 아닌 현 시대에 어우러지길 원했죠. 소설 작은 아씨들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은 자매들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1부를 집필했고 1부가 폭발적인 사랑을 받자 8년이 지난 뒤 성인이 된 자매들의 이야기를 담은 2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레타 거익 감독은 1부와 2부의 이야기가 거의 쌍둥이처럼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두 이야기를 합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And they're like the adult answer to what had happened in childhood. 그레타 거익 감독이 또 하나 눈여겨본 것은 다름 아닌 루이자 메이 올컷이었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조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자 캐릭터는 결혼하거나 죽어야 하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엔딩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그러면서도 루이자 메이 올컷이 죽을 때까지 판권을 출판사에 팔지 않은 점도 눈여겨봤습니다. 여자로서 인세를 흥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당시 누구보다 높은 인세로 계약한 점에도 주목했죠. 감독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루이자 메이 올컷이 얼마나 흥미로운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러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And then suddenly I was like, why don't I put all this in the movie? This is worth having as part of the story because it is part of the story. And when I started looking at her life and her journey as a writer and her journey as a woman, I realized that Jo was the hero of my girlhood and Louisa May Alcott is the hero of my womanhood. 감독은 특히 영화를 통해 왜 이것이 여성에게 필요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You know, the quotation at the beginning, I love that because I think right away puts you in the headspace of this distance between what your life was and what you wrote. And that is one of the things that I wanted to play with in this film. 어쩌면 2019년판 작은 아씨들이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원작과 영화에서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보다 나은 방향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People think of it as a movie about sisters and relationships, and it is, but it's also a movie about somebody becoming fiercely independent in a time where that was unheard of, and what you have to do in order to be successful. No matter what generation it is, it's a message that children still need to hear. Be your true deep self. Don't let anybody talk you out of your sass, your anger, your sensuality, your vulnerability, your humor. That's who you are.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